일반 회사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요. 그래서 이게 S&P 500 지수 미국의 평균 퍼가 21에서 27배 수준입니다. 같은 돈을 내가 들여가지고 그 정도 이렇게 활용 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21배, 27배면 사실상 이것도 과열된 건데 어, 내가 이제 100만 원 들여갖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고요. 100만 원 들여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게 일정 부분 한 2만 원? 예, 2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2만 원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을 샀을 때에 이미 뭐 퍼가 30, 40 해가지고 선호하는 주식이 주가 수익률이 별로 안 나요. 만 원밖에 안 나는데 그거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주식에 있어서 안정적인 주식에 있어서 좀 저평가되거나 틀림없다면 그 회사에게 매출이 신장이 좀 그걸 사가지고 여기서 주가 주식 자체도 떠오르고 주가 수익률도 떠오른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저는 이제 주식을 안 해요.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은 제가 안 하는데요. 미국 S&P 521에서 27배 수준이 사실 이것도 미국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국 나스닥이 평균 30에서 33배 전 세계 금융이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60% 정도 폭락볼로 틀린 것 같은데 평균 30에서 33배 수준이에요. 한국 코스피가 10에서 15배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24시간 개장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럼 미국 어떤 그 투자가들이 한국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돼가지고 직접 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지나치게 원화 가치가 이렇게 절상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수출이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 이원화 시켜서 홍콩처럼 이원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어떤 환율 이렇게 미국 그 달러가 가치 대비 우리나라 원화를 갖다가 책정을 하면 되니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원화 시켜가지고 금융 중심이래 제주도를 따로 이제 홍콩이 한 10분의 1 정도만 키워더라도 괜찮고 돈을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금융주기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돈을 갖다 놓으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국제적인 금융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코스피는 10에서 15배 수준이에요. 미국 나스닥은 30에서 33배 수준, 미국 S&P 500은 21에서 27배 수준. 사실 이렇게 주식은 돈 넣고 돈 먹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투기의 세력들이 미국에 개입해서 샀다 팔다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변질이 될 수가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식시장 같은 거는 어떤 기업이 성장성, 실제 시장에서 성장을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서 이익을 올릴수록 나한테 어떤 이렇게 주주를 대상으로 좀 배당을 한다든지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가 그래도 이 기업의 주식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형편없고 망할 지경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그것은 일종의 사기, 그렇죠. 약간 주가 조작을 의심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더 변동성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가상화폐가 그 기업이 매출을 잘 일으킬 것인가, 시장의 성장에서 돈 많이 벌 것인가 이게 아니잖아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는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점을 치고 맞춰야 되는데 마치 도박하듯이 위험성이 이제 크다 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은 그래도 주시장이죠. 상대적으로. 업종별 파업 차이,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성장 중에 30에서 50배 이상의 높은 미래 성장성 인정 고평가된 사람들이 선호한 주식이지만 이것이 그렇죠. 너무 고평가되어서 같은 금액 대비해서 위험은 굉장히 리스크는 높고 수익은 이거밖에 안 낸다. 그러면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것이 왜 선호가 되느냐면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있는 데서 황금성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황금성이 좋아서 투자 대상이 되듯이 황금성이 좋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순식간에 뭐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조업, 유통, 소비재
결국 그 주식을 우리가 샀을 때 100만 원 주고 샀을 때 2만 원이냐 3만 원이냐 얻을 수 있는 주가 이게 우리가 투자한 대비해서 이렇게 수익 이렇게 주식 이렇게 금액 대비해서 수익이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건물을 운영할 때 건물 자체의 값어치가 올라가지고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건물을 운영했을 때 운영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여기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수익률인데 건물을 갖다가 계속 운영 수익은 안 좋고 비용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건물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나보다 더 바보가 있어서 사주지 않는 이상 계속 손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업종별 퍼의 차이는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성장 30에서 50배 이상 높은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아 고평가됨. 그래서 제조업, 유통, 소비재 10에서 15배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만 성장성은 완만함. 급격한 주가의 뛰어오름을 그렇죠 경험을 조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바이오즈가 정말 미래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 매출을 그럼 미리 선점해 놓는 것이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상장 안 되는 그래서 했다가 대부분 실패를 봐요. 성공 확률이 이렇게 낮고요. 코스닥에 상장되거나 코스피에 상장, 주식에 상장될 정도면 기술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환상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시장에 왜 그럴까요? 신기술을 하나만 있으면 기존의 다른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압살하고 자기가 다 그 차지하는 파일을 그래서 신기술을 갖춘 이런 IT 소프트웨어 바이오저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돈을 100만 원이 1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환상적인 이렇게 그 대박 이런 심리가 안에 존재하지 않나. 그래서 제조업 유통 소비재는 매출의 확장이 뻔하다라는 것이죠. 매출 확장이 뻔해서 펄을 낮게 가는데요. 10이 약간 인기가 절 떨어지는 10에서 15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확장성 내 주식이 100만 원이 1억짜리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100만 원. 여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IT 소프트웨어 바이오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황금성이 좋고 대규모 자금을 가진데 그다음에 금융과 은행 통신 가치주는 5에서 10배 수준인데요. 이익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내 주식이 100만 원이 1억이 될 일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상대적으로 얘네들의 이익은 뻔해. 예, 이렇게 이런 거는 인기가 사실상 없어요. 시장을 완전히 신기술로 무장해서 싹 압살하고 그냥 다 독차지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돈이 100만 원이 1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는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성장률을 퍼가 30, 50이라도 더 높은 매출을 기대를 하고 괜찮아 이 정도면 내 주식이 100만 원 1억이 될 텐데 이런 심리로 내가 달려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주식과 인기가 없는 주식은 내 돈이 1억짜리, 그러니까 100만 원이 1억이 되느냐,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느냐, 이 기대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술주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매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술주인데 엔비디아가 아, 2021년 이렇게 액면 분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2024년 10대를 했는데 2024년을 이렇게 주가 분할을 했으니까 주가가 2024년에 184.36 이렇게 아니다. 2024년 1월 2일 기준에서 48달러, 48.17로 거래를 했고요. 6월 7일부로 10대1 주식 분할을 단행해서 이렇게 금액을 쪼갠 거죠. 작은 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 주가가 10대1 주식 분할을 단행했는데 주가 투자자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12월 31일 기준에서 나스닥 종가 기준 134.15달러 이렇게 연초 대비 연말 기준에 3배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 그렇죠. 내 주식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기술적인 매력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2024년에 연말 대비, 연초 대비해서 3배로 폭등하네. 그래서 너도 나도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대부분 돈 많이 잃 텐데 2066년 5월 주가를 보겠습니다. 5월 주가 그러면 지금 235달러 선까지 상승하고 월말에는 2020년 5월에 이게 211달러, 225달러, 235달러까지 성장을 하고 적어도 그래도 몇 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기술주의 매력이 여기 있는 거죠. 성장성이 폭발적인 시장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독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미리 선점해서 사는 거고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특히 그러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식은 어떤 그 특정한 가격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데 이걸 더 좋게 보는 사람이 투기적으로 튤립 투기하듯이 내가 튤립 딱 더 사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성이 좋아서 너도 나도 많이 투자하는 주식 그러면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사람이 돈을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러면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니까 그것을 그 돈을 내가 따게 되는 것이죠.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돈을 안 갖다 놓으면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라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한 해 만에 3배가 오르거나 또는 몇 년 만에 총 4배, 5배가 오른 이런 주가에 대해서 매력을 안 가질 때가 없죠. 네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주식이 1,000만 원 넣었더니 5천만 원이 되거나 1억이 되면은 투자 안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를 이렇게 퍼를 높게 가져가는 게 돼요. 퍼가 이제 당장의 수익은 좀 적더라도 이게 앞으로 내가 시장이 독식할 거다 그러면 내가 내 건물을 샀어요. 근데 얘가 5배가 뛰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없죠. 근데 이 건물이 샀어요. 20년 후에도 똑같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안 사는 거죠. 네, 주식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돈을 갖다 놓고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건물이다 그러면 너도 나도 사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가격이 팍팍팍 올라가게 돼.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돼. 재개발, 고층, 중화나 이런 고층 이렇게 같은 땅 대비 높게 지을 수 있어서 투자 수익이 좋다. 또는 거기가 위치가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가 들어온다. 뭐 등등 상권이 너무 좋다. 이유가 있겠죠. 개발 호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너도 나도 황금성이 너도 나도 사고자 하는 놈은 1배가 5배가 10배, 20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1970년대 강남 부동산 땅값 1970년대 강남 부동산 땅값은요 평당 4,000원에서 6,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 넘어요. 30 몇만 배 오르는 겁니다. 1970년대 말 불과 한 7, 8년 후에 평당 수십만 대로 폭등을 했어요. 이게 몇 배인가 좀 볼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건데요. 여기 이제 땅에 여기 뭐랄까 부동산의 매력이 있어요. 개발될 땅이라면 그 땅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원도 오지라든지 아무 찾지 않는 데는 평생 거기서 그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돈을 갖다 놓느냐, 너도 나도 사고자 하느냐, 너도 나. 그래서 황금성도 좋고 그런 것이 폭등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돈이 많이 풀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부동산 외에는 해지 방법이 별다로 없고요. 또는 주식 시장인데 또 순식간에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1960년대 말이 그 평당 200원에서 400원 이게 이제 정부가 이걸 개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천 배 이상 급상승을 했다. 1960년대 말에 평당 200원에서 400원이에요. 근데 수천 배 이상 여기 구글 자료 보고 있어요. 허벌판이었던 강남 시사 일대 땅값은 평당 4,000원, 6,000원 수준이었고 1960년대 말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는 200원에 400원이었다. 그래서 200원에 400원이어서 10배 뛰어오른 것이 4,000원이고 그래서 15배 뛰어오른 것이 6,000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불과 이것이 몇 년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억을 가졌는데 2년 후에 그래서 15억 된다면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미리 정보를 안다면.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 이렇게 좀 이런 것을 자기가 판단 능력이 좀 있어야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잃어버리기 쉽지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시에 있는 이런 땅은 잠깐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번 특성상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렇지만 인구수가 떠난 무인도나 지방 같은 데는 오를 리가 없고 황금성이 안 돼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거나 점점 인구수가 상권도 안 좋거나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많이 인구가 몰리는 그런 곳에 부동산을 사면 그렇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배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지금의 이렇게 도시면은 대규모 택지가 없어요. 대규모 땅이 없습니다. 없는데 땅 같은 거는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다. 짜장면 한 그릇이 그 당시에 150원이었고요.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12만 원이었답니다. 지금 얼마죠? 몇백만 원씩은 올랐죠. 대기업 같은 데는 500만 원 넘게 줄 것 같은데 보통 300 몇십만 원이니까 월급은 어떻게 됐죠? 월급은 20배, 30배 정도 오르고 세금 떼면 한 20 몇 배 되겠네요. 그거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돈이 이렇게 불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해지가 짱이죠. 주식시장 같은 것보다도 더 나아요.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전 세계에서 M2 광해통화 기준에서 엄청 풀리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 돈은 어딘가 가서 사야 돼요. 너도 나도 선호하는 땅, 너도 선호하는 부동산은 값이 폭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해지는 짱이다. 주식은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자칫하면 망할 수 있는, 한 방에 망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높다. 순식간에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안정성이 뒷받침을 한다. 그래도 가상화폐보단 낫다. 그 당시에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12만 원, 짜장면 한 그릇이 150. 그 돈을 내가 12만 원을 100% 올인해서 저금했다 할지라도 10년 후에 한 달, 1년에 이렇게 한 140만 원, 120만 원 저금했다고 해요. 10년 지나도 그렇죠. 1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땅으로 갖고 있으면 이게 수천 배의 폭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땅이나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수천 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지만 문제는 전 세계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는, 우리나라도 그러하다. 그렇게 되면 해지는 땅 아니면 건물인데쇼. 도시면은 이렇게 택지가 그렇게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호하는 땅이어야 돼. 그래야지 폭등을 하거든요. 선호하는, 너도 나도 선호해서 돈을 막 갖고 서로 살라고 하는 그런 황금성 좋은 노열 자리를 고르는 안목,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네. 선호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이제 부동산에서 찾아내시고, 너도 나도 첫째 안정성, 너도 나도 먹자고 그러니까 식당 분양하기도 좋고 수익이 좋아. 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 월세가 얼마 나오. 이게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투자 대비해서 은행 이자를 부담하고도 이건 나온다. 또는 내 돈으로 은행 이자 안정성을 완전히 대출 안 끼고 다 100% 사서 몽땅 다 낼 거야. 그래서 이 이자가 이거로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와. 이런 거로 매력이 있는 거죠. 저기 이제 투자 자본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졸 신입사원이 20년을 12만 원짜리가, 물론 월급은 오르죠. 월급은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얼마 올라서 지금 대졸 신입사원이 3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세금 떼면. 그래서 총 20배, 25배 정도, 24배 정도 올랐겠네요. 30배 올랐다 360만 원이라 해도 30배 올랐더라도 지금 이렇게 30 몇만 배 오르니 부동산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이거는 대표적인 투자를 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계산기, 지금의 강남 압구정 강남 신사 평당가를 볼게요. 지금 신사동 아파트는 별로 이렇게 안 올라가네요. 평당가. 압구정
1억 6천에서 이렇게 2억 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압구정에 지금 2억 원, 1억 9천에서 2억 1천만 원 선인데요. 1970년대 땅값 1970년 압구정이 개발이 안 될 때겠죠. 4천원에서 5천원 수준이라고 나와 있네요. 1960년대 말엔 200원에서 400원이었고 평당 4,500원. 이러면 4천 지금 1억 9천에서 1억 9천 2억으로 해볼게요.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2억을 4천원으로 날라볼게요. 그전에는 불과 2년 3년 전에 200원 400원이었어요. 4천원으로 날라보면 5만 배라고 해요. 5만 배 땅값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30배 올라도 이게 1970년대 월급이 12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300 몇십 올라도 5만 배에 비하겠어요? 월급 저축해봤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허리띠 졸라먹고 이렇게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이렇게 개발 붐을 따라서 성장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인구수가 불어나면 더 좋죠. 인구수가 적으면 이게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주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200원, 400원으로 계산을 하자면 이 일시배 400원으로 나누기 400원 60년대 말에는 400원이었고 그 다음에 2, 3년에 4,000원, 5,000원 10배 올랐어요. 그래서 일시에 뺑 천만 50만 배입니다. 50만 배 오르는 돈 보셨어요? 어떤 주식도 이거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표적인 성공 사례지만 모든 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삐까삐까 하다면 이거보다 절반이라도 25만 배인데 이거 5분의 1이라도 난 10,000배 올랐어. 네, 월급을 갖다가 20년 저축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 특성은 돈이 많이 풀리면 선호하는, 더구나 땅이 좁고 도심 지역에 있어서 선호하는 것은 더구나 부자들이 몰려든다. 그러면 강남 보세요. 똑같은 땅인데 강북하고 강남의 차이가, 강 건너에 내가 남산타운 아파트를 제가 이렇게 3천만 원일 때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 5천 몇백만 원인데요. 짧은 시간에 5억이 넘게 6억까지도 올랐어요. 이해가 가시죠? 교통 위치가 너무 좋고, 일단 강남 8학군이 이제 무너지고, 저기 이제 제주도에 영어 특구생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외국에 유학을 3만 명 가던 게 10,000명도 안 되게 간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거긴 유치원 때부터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지고 영어를 다 익히고 고등학교 익히고 대학을 진학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기 대학에서 연계돼가지고 학력을 인정해주니까 우리나라 강남 8학군 나와도 듣보잡이죠. 근데 무슨 고등학교? 알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가 또 이렇게 성공 대학에 있어서 거기 성공해서 미국에서 이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이 강남 쪽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부자는 많이 되는데 강남 이렇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치동도 좀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렇게 전세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게 학군 수요 때문에 왔는데 교육열이 이제 제주도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게 시장은 이제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강북 쪽이 교통이 좋은 곳이 아니 요새 다 물건 다 갖다 주는데 택배도 저는 마트 안 가본 지도 꽤 오래됐네요. 백화점도 그렇고 갈 일이 없어요. 그냥 갖다 주니까. 그래서 어디 있든지 이제는 편리해진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이게 생활의 편리. 압구정은 2억 원인데 여기는 3천만 원. 3천 몇백만 원 있어요, 남산타운. 그래서 이거 위치 좋은데 바로 강 건너인데. 그래서 동호대교도 들어갈 수 있고 반포대교도 들어갈 수 있고 한남대교도 들어갈 수 있고 현대백화점에도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신세계도 접근할 수 도심에도 들어가 이렇게 위치 좋은 데가 대규모 5천 세대고 되게 대단지고 그때 이거 진짜 좋다 이게 말이 되느냐 강 하나 건너서 이렇게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건 그런 곳인가요? 2억 원이고 이쪽은 3천 몇백만 원. 근데 결과적으로 올랐는데요. 강북 부동산에서도 위치 좋은 건 사야 되고 그렇죠? 외곽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에서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따라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아파트는 너도 나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황금성이 좋아서 투자 대상이 되는데요. 소형 건물들 같은 거는 수익성이 좋죠. 예, 수익성. 그래서 먹자골목 같은 데 임대해서 그 내가 투자 대비해서 은행 대출 끼고 또는 은행 대출 안 끼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그것도 올라요. 안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이게 또 오르는데도 한계가 있긴 해요. 어른들은 그래서 사람들 너무 짧은 시간 팍팍 오르면 서민들은 아파트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다 또 새로 짓고 이렇긴 하는데 외곽 지역에다가 그래서 땅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남아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이게 땅을 사갖고 오면 엄청나게 대박을 날 수도 있는데 강원도 오지 20년이 지나도 거들떠보지 않고 어디 산골 오지다 그러면 그것도 안 올라요. 백날 기다려도 강원도 이면 싸도 안 사는 이유가 다 있답니다. 네네. 그렇죠. 선호하는 땅.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택지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택지로 거주 이렇게 개발한다. 그럼 이제 이게 틀리죠. 공장용지로 아파트 여기 공장용지하고 택지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죠. 네. 도심의 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그렇죠 이제 없죠. 도심이 다 개발돼 갖고 땅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위치 좋은 곳 대로변 이렇게 땅을 넓게 가진 그런 헝건물들을 사서 새로 이렇게 개축하든 리모델링 하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자본을 이렇게 자본에 따라 소형 건물 또 중형 건물 대형 건물이 있겠습니다. 땅을 넓게 가진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형 빌딩들이나 갖고 있죠. 이렇게 자본은 선호하는 지역은 너도 나도 사람들이 이것을 선취할 것이다. 인플레다. 그러면 내가 미리 선취득을 하자. 미리 사서 투자를 하면 이것이 투자 대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안목이죠. 인구수가 많이 몰리는 것이냐 아니면 인구수가 떠나는 것이냐. 인구수가 떠나는 것은 살 필요가 없겠죠. 상권으로 개발될 것인가. 뭐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가 개발 도심을 갖다 재개발하잖아요. 재개발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발전을 시킬 건가 시의 정책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그건 주변 단값이 뛰겠네. 그럼 내가 주변에 건물을 산 땅은 이렇게 노는 땅이 없으니까 거의 거기 있는 뭐 주차장을 사버린다든지 뭐 돈만 많으면 이것이 이제 안목이 다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하라고 나중에 제주도를 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몇 년 전부터 제주도 사라고 제가 홍콩에 10분의 1만 돼도 대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주도는 사는 데만 살아요. 제주도 자체 인구는 올라가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된다. 전 세계 물리 기주로서 또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렇게 첨단 과학 이런 것들이 모이거나 금융직으로 지금은 당장 그런 것이 없어 보입니다만 서서히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그것을 지방부동산보다는 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영동이라든지 사는 데만 살아요. 그리고 땅 같은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빚 끼고 은행 빚 대출 끼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본 여유가 있는 사람만 땅을 살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개발 예정, 많은 인구가 들어올 건데 개발 예정지 택지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시면 대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심에는 그렇게 나대지가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헝건물, 대로변을 끼고 있거나 도로를 낀 데만 올라가요. 그 안에는 잘 안 올라가지 않습니다. 도로 낀 데는 팍팍팍 올라가지만 대로변 같은데 다른 데는 잘 올라가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택지가 좋은데 이렇게 도심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서 택지가 없다. 그래서 인구수가 지금은 50만인데 70만인데 나중에 300만까지 올라간다면 택지는 엄청 올라가게. 공장용지하고 택지하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떤 땅이 올라가는가 하는 것이죠. 상권 지역.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인구수가 많이 모여서 여기가 상권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을 샀을 때 엄청나게 먹자골목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오피스가 배후에 있고 사람들이 식사하러 와요. 그렇지만 아파트 주택단지에 저런 데는 자기 집에서 밥 먹지 굳이 나오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오피스를 주변에 끼고 있고 도로를 끼고 있고 그 이면도로에 먹자골목이 있는 것이죠. 그런 데를 찾아서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거나 임대가 잘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손해보지는 않아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100% 좋은 물건만이 다 다른 사람들이 샀죠. 벌써 이 물건을 보는 안목,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이 좋은 곳, 지하철 접근이 쉬운 곳, 버스 쪽. 지금은 이제 버스도 별로 안 타는데 사람들이 자가용 갖고 다 사죠. 그래서 접근이 쉬운 곳, 교통이 좋은 곳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헝건물, 땅을 넓게 가지고 있는 헝건물들이 굉장히 선호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왜냐면 도심은 다 개발이 돼 택지가 나대지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떤 주택들은 땅을 넓게 가진 데가 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도로에서 떨어져서 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끼긴 끼요. 근데 얘가 이렇게 헝건물이다. 헝건물이거나 옛날 주택이든 그걸 내가 헐어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거기가 고도화가 되거나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더 올리면 더 올라가죠. 시에서 정책이 야 너 100평인데 그것은 내가 너 10층을 올리게 15층을 올리게 해줄게. 한 5층밖에 안 올려준다면서요. 네, 그거하고 틀리죠. 값이. 그래서 고도 완화를 하고 용적률 완화하면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조짐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서울시나 어떤 데서 이렇게 개발을 한데 그렇죠. 시에서 정부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인구수가 몰리고 그것을 상권이 발달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의 정책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부의 정책, 시의 정책을 보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돈이 몰릴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데를 선취득 이렇게 하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올고 백날 모아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남들에게 올라. 그래서 이게 이런 그 투자 안목,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저는 주식보다 주식하지 말라 그래요. 네. 돈을 딸 수가 없다고.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이 그만큼 크고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어요. 지방 부동산은 인구수가 이제 사라지니까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안 좋은 데는 투자하기가 참 그래요. 팔라고 할 때도 적기에 팔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IT 성장률처럼 선호하는 이런 부동산을 사셔야지 몇 배가 팍팍팍 뛰고 또 운영 수익률 투자 대비해서 월세가 얼마 나온다. 또 이렇게 그런 것을 계산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뭐 네이버 지도 이렇게 보시고 네이버 지도 이거 괜찮네. 네이버 지도 다 돌아다닐 수 없으면 딱 보고 상권지역 이게 사람이 몰릴 것 같다. 여기 무슨 그렇죠. 여기 지금 뭐 그런 오피스가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땅은 보통 없어요. 도심에 있는 그렇지만 넓은 도로나 그러니까 대도로에 없다. 이면도로라도 약간 도로가 넓다. 그럼 그 안쪽에는 먹자골목이래 상권이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대로변의 상권이 이렇게 먹자골목이 발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면에 먹자골목에서 그러면 거기 있는 데가 땅이 올라가게 되죠. 네네. 그래서 택지, 아파트, 그다음에 상권, 먹자골목, 그렇죠. 상권 이런 상권이라는 것은 음식점을 빼놓고는 상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타 선호하는 모든 것,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네, 투자 1순위죠. 그래서 거기 인구수가 저출산 고령화로 줄어드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와서 소비해주면 대학로 같은데 지금은 상권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사주면 당연히 좋아요. 이게 상권 지역, 택지, 아파트, 황금성 좋은 곳, 대로변 적어도 대로변이 없어요. 이면도로라도 도로가 넓고 먹자골목이 발달할 수 있는 오피스 많이 들어서는 것, 교통이 지하철 좋은 것, 출퇴근해야 되니까 출퇴근 지하철도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여기에서 들어올 것인가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겠죠. 네.